(5분) 동안의 통찰. 집회, 결사의 자유, 출판, 언론, 표현의 자유, 종교, 사상의 자유, 신체와 거주의 자유 등 우리는 헌법을 통해 각 영역별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이지 자유를 갈망하는 듯하다. 학생부터 주부, 직장인까지 자유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자유에 대해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만을 생각한다면 깊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실존주의 철학은 한마디로 한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철학인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직면하는 실존적 조건 4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음, 고독, 무의미, 그리고 자유와 책임. 언뜻 앞에 3가지는 부정적인 말 같고 자유는 긍정적인 말 같은데 자유가 왜 들어가지?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만큼 인간에게 엄청난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없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자. Freedom is not free. 한 번쯤 들어본 이 말은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 추모의 벽에 새겨져 있는 글귀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 속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 말고 철학적으로 사유해 볼 때에도 자유는 실로 공짜가 아니다. 말 그대로 자유는 언제나 값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바로 선택과 책임이라는 값이다. 어느 날 당신이 속한 조직의 중대사와 관련해 모든 결정권이 당신에게 주어졌다고 잠시 리얼하게 상상을 해보자. 자, 어떠한가? 즐거운 마음이 드는가? 내 입맛대로 결정을 해도 된다니 아마 잠깐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가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부담감이 밀려올 것이다. 내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비난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판단으로 조직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누군가 크게 다치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금 제시한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유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의 함정은 인간은 어디까지나 내 선택과 관련해서만 자유롭다는 것이다. 타인을 포함해 내가 만나는 세상, 그리고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파생되는 결과는 결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유롭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온전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즉, 자유는 무엇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강렬한 불안을 야기시킨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교도소에서 50년간 옥살이를 한 브룩스라는 노인이 나온다. 마침내 형기를 마치고 나가기 하루 전날에 한 동료가 잘 가라고 인사하자 그는 갑자기 코너에 몰린 쥐처럼 동료의 목을 베려고 든다. 동료들은 그가 잠시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바깥 세상이 너무 두려워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교도소에 머무르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브룩스는 교도소에 길들여진 것이다. 정해진 일정대로 통제된 환경에서 적응한 대로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됐던 그에게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연속인 바깥 세상이 훨씬 더 두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자유의 몸이 되자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끝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만큼 자유로움에서 오는 불안이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아이를 훈육할 때에도 반드시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선택권을 주기만 했다가 오히려 성인이 되어가며 강렬한 불안증에 시달리게 된 사례가 있다.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때로는 부모가 대신 총대를 메고 선택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좋을 수 있으며 일종의 자유롭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자유와 책임이라는
실존적 조건에 직면해 불안감이 강렬해질 경우 우유부단, 무기력, 창의성을 잃는 등의 부적응 양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불안을 줄이기 위해 개인은 여러 가지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각하지 않으려고 소망을 차단하거나 책임감을 부인하고자 자신을 외부적 요인, 상황에 의한 희생자로 자주 묘사하기도 한다. 또 결심을 자꾸 미루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잠깐.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조직에 소속되어 결정권을 일부 양도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말한 불안감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그런 상황에 동의하고 살고 있다. 작게는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에 일부분 결정권을 양도하고 그 룰에 따르며 살기로 하는 것이다. 사실상 완전한 자유는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다. 헌데 이렇게 조직에 믿고 맡기는 행태에 대해 미국 사회비평가 하워드지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적당히 시스템을 만들고 믿고 맡기면 만사는 다 잘 돌아가고 우리는 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사회에 조장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쉴 수 없다. 미국 흑인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어떤 헌법도, 어떤 권리장전이나 투표 형식, 어떤 법안도 우리에게 평화나 정의, 평등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렇다. 우리는 경험상 감시가 없어질 때 조직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법의 절차와 형식이 뭐라고 약속하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감시하고 토론하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나의 권익은 조금씩 잠식당해 갈 것이다. 관련해 철학자이자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불침번이다. 즉, 자유롭기 위해서는 결코 경계를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AI 시대, 알고리즘이 내가 볼 영상과 음악마저 골라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가끔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적당히 외부의 선택에 의존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느낌만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역사를 통해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반드시 타인의 욕구와 주변 환경은 스멀스멀 나의 자유를 침범해 온다는 것을. 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